오리 이원익 대감, 위기의 조선을 구한 관용과 지혜 초갓집 명제상. 임진왜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조선의 운명이 궁전등과 같았던 시기, 한 인물이 나라를 구하고 역사의 길이 남을 지혜와 청렴함으로 빛났으니 그가 바로 오리 이원익 대감입니다. 그는 험난했던 전란의 시기에 영의정을 지내며 3명의 임금을 보필했고 특히 이순신 장군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의 삶과 철학은 안민이 첫째이고 나머지는 군더더기일 뿐이라는 그의 말처럼 오직 백성과 나라를 위한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 속에서 오리 이원익 대감의 정신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됩니다. 임진왜란 초기 파격적인 진급으로 전라좌수영 절도사로 부임한 이순신은 기존의 수군 지휘관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와 모함은 결국 1597년 2월 이순신이 원균의 모함으로 한산 통제영에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조가 지켜보는 가운데 국형장이 열렸고 200명의 문무백관 모두가 이순신은 역적이오니 죽여야 하옵니다 라고 외치며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선조 임금을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이순신을 발탁하고 6계급이나 파격적으로 진급시키는데 크게 힘을 써준 영의정 유성룡조차 공은 공, 사는 사라고 말하며 문무백관들의 의견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순신이 처했던 역적 누명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하고도 남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왜 이틀이 걸려도 이순신의 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영의정 겸 국가비상사태 직무총사령관으로 도처찰사를 겸하고 있던 오리 이원익이 선조 임금의 어명으로 임진왜란에 전시 상태에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시 상태에서 아무리 임금과 문무백관들이 이순신을 죽여야 한다고 외쳐도 도처찰사인 이원익의 승낙 없이는 선조 임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원익은 거듭되는 선조 임금의 형 집행 재촉에 청사의 길이 남을 그 유명한 명대사를 남깁니다. 전하께서 전시 중에 신을 패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신 또한 전쟁 중에 삼도 수군 통제사인 이순신을 해임 못하옵니다. 이원익의 이 말 한마디에 선조 임금도 결국 체념을 하고 드디어 이틀이나 걸린 이순신 국형장에서 문무백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도처찰사가 그리 말을 하니 이순신이 죄가 없는가 보구나 라며 이순신은 사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문무백관 199명 대 1, 즉 이원익 단 한 사람만이 반대하여 이순신을 살려낸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를 넘어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본 그의 탁월한 희안과 굳건한 신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수많은 모함과 불신 속에서도 이순신을 믿어준 오리 이원익의 선견지명은 이순신을 살리고 결국 도탄에 빠진 나라의 영토와 백성들의 생명 그리고 조선의 사직을 지켜내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199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한 명의 오리 이원익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한 사람, 오직 올바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일화는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리 이원익 대감은 단순히 강직한 인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희 정승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청백리이자 초가집 명제상으로 불릴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영의정이라는 최고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의 집은 띠풀로 엮은 초가였고 비가 오면 비가 새서 빗물을 받을 그릇을 놓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의 부인조차 집안 살림이 너무 어려워 옷감을 짜서 겨우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선조 임금이 암행에 나섰다가 이원익의 초라한 집을 보고 깜짝 놀라 과연 재상의 집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라며 탄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임금은 그에게 기와집을 하사하려 했으나 이원익은 이 백성들도 띠풀로 지은 집에 사는데 제가 어찌 기와집에서 살겠습니까? 라며 극구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의 청렴함은 단순히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을 넘어 백성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진정한 애민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백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함께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복이라는 인식을 뼛속 깊이 새기고 살았습니다. 그가 있으면 온갖 사물이 제자리를 잡게 되는 소박하지만 비범한 삶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를 묻습니다. 이원익의 청렴함은 단순히 개인적인 미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솔선수범은 당시 조정의 분위기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관료들이 청렴한 자세로 백성을 대하도록 독려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검소함은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기에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리 이원익은 조선시대 인물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실무형 관료였습니다. 그는 이론에만 밝은 탁상공론형 인물이 아니라 현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능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도처찰사로서 모든 권한을 쥐고 있었을 때 그는 혼란스러운 전시 행정을 안정시키고 군량미 확보, 의병 동료 등 실질적인 전쟁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또한 그의 정치적 중립성과 균형 감각은 격동의 조선 초기에 빛을 발했습니다. 보통 야사 등에서는 호를 사용해 오리 대감이나 오리 정승으로 불리는 그는 서로 다른 정치 세력에 의해 왕위에 오른 광해군과 인조가 모두 처형의정으로 선택한 인물입니다. 이는 이원익이 특정 당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삶을 최우선으로 여겼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의 뛰어난 행정 능력과 더불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그를 혼란 속에 균형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가 있으면 온갖 사물이 제자리를 잡게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원익 대감의 삶은 진정한 충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임금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백성의 안위를 위해 때로는 임금의 뜻에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가 바로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을 이순신을 살려낸 일화가 증명합니다. 안민이 첫째이고 나머지는 군더더기일 뿐이라는 그의 철학은 통치자가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덕목이 무엇인지를 역설합니다. 84세의 장수 역시 특기할 만합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모든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나를 위해 부고도 알리지 말고 사후에 어떠한 사당이나 칭송된 일은 하지 말라. 비석도 세우지 말라. 이 유언은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겸손함과 청렴함을 잃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후손들이 자신을 어떻게 기억할지에 대한 욕심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한 삶에만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정승이 우리에게 잊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의 진정한 가치를 기억하며 오늘날 우리는 그의 이름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세월이 400년이 지났건만 시대만 변했을 뿐 정치권의 행태는 조금도 변한 게 없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들립니다. 199명 대 1, 즉 다수의 압력과 편향된 여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올바른 한 사람의 판단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음을 우리 이원익 대감은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음을 알아주는 딱 한 사람만 있으면 외롭지 않은 것이 본래 사내대 장부들의 기질입니다. 그것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통에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온갖 시기 질투와 모함으로 사형 직전까지 간 그 망고의 충신 이순신을 알아보고 199대 1로 그리고 선조 임금까지의 불신으로부터 이순신을 믿어준 우리 이원익의 타고난 성견지명이 이순신을 살리고 도탄에 빠진 나라의 영토와 백성들의 생명과 조선 사직을 지켜낸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 이원익이야말로 망고의 길이 빛나는 충신이요 나라의 보배 중에 보배라고 감히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리 이원익 대감의 삶은 오늘날 대한민국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리 이원익 같은 청백리 대감은 어디에 계신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생각나게 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숫자에 많고 적음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올바른 양심과 지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의 삶은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리 이원익 대감의 청렴과 지혜 그리고 백성을 향한 헌신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귀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정신을 이어받아 분열과 갈등을 넘어 진정한 화합과 번영을 이루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등